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마지막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내년도 본 예산을 역대 최대인 14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시민 행복과 직결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도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편성한 내년도 본 예산은 14조 원입니다. 올해보다 7,8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확대, 도시 기반 조성,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시민 행복과 직결된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예산은 재정 혁신을 통해 시민 행복을 키우는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인천 미래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조 2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년과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항공우주, 미래차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이음 캐시백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예산 2천억도 편성했습니다.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반영한 예산은 총 4조 8천억 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 처우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서해오도 정주생활지원금을 확대하고 여객선 운임비 지원과 어촌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합니다. 도시기반 조성 사업에는 2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세계 초일류 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세계 초일류 수준의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과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까지 4개 분야에 2조 9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총 33개 도로망 사업을 추진하고 1호선과 7호선 연장 등 철도망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제2공항철도 등 새로운 사업 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방세 수입 증가 등으로 자체 수입이 12% 늘고 총 부채 규모는 9조 원대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민선 8기 인천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시정혁신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정혁신단은 24명으로 구성됐는데요. 균형발전 등 총 4개 분야, 36개의 주요 혁신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조한 3대 핵심 가치는 균형과 창조, 소통입니다. 특히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시정혁신단 필요성을 밝혀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시정혁신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했고 지난 12일에는 시정혁신단 설치 운영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 시정혁신단이 공식 출범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부분이 이게 보니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이고 하다 보면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고 인천시 발전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정혁신단을 출범시킨 겁니다. 시정혁신단은 시정혁신관인 류건홍 단장과 대학 교수, 언론인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28일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앞서 준비단이 발굴한 주요 혁신 과제는 모두 36개, 균형발전 정책 분야가 11개, 복지 문화 분야 10개, 인사 홍보 분야가 6개입니다. 북부권 종합발전 방안 도출과 주택 정책 개선, 대중교통 정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 이행, 공항 경제권 구축을 위한 범시민 협의체 구성 등도 주요 혁신 과제로 뽑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행정체제 개편과 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 등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첫 자리입니다. 당정협의회에는 정승현 시당위원장과 배준영 국회의원, 지역구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역별 긴급한 현안을 우선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각 군구를 찾아서 각 군구의 주요 현안들과 여러 가지 반영에 대해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각 군구별의 긴급한 현안들을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야 그런 것들이 이제 인천시의 발전과 또 시민들의 행복으로 연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과 관련해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유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 시티 사업, 그리고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당구를 신설하는 행정체제 개편, 서해오도 특별행정구역 지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와 재외 동포청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인천시가 정말 시민을 위하고 인천의 미래를 위하고 또 대한민국의 장래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지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시장은 국비 반영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요청한 국비는 10개 사업으로 총 2,388억 원입니다. 국비 사업에는 GTX 비노선과 인천발 KTX 건설, 캠프마켓, 공원, 도로 부지 매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3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여러모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고등법원이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들은 행정 형사 항소심을 받기 위해선 서울 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 서초구의 서울 고법까지 평균 통행 시간은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가량, 도서 지역인 옹진군에선 꼬박 이틀이 걸립니다. 인천에는 뭐 섬도 있고 또 그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서울까지 가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했고, 그리고 재판을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거는 이제 인천 시민들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이제 많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지역에선 인천 고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시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인천 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 결과 인천 고법 설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4,580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2,047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의 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접수될 항소심은 1,844건으로 이는 대구고등법원 사건 수인 1,812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천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됩니다. 법안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 법안 발의가 이제 통과가 되면 어느 지역에 할 건지 네. 대상지가 그다음에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실시 설계가 들어가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인천시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해당 개정안 심의를 위한 자료로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천 고등법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꾸린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범시민 서명 운동과 토론회 등 유치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 중인데요. 인천시가 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천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공항과 항만이 있는 지리적 강점을 활용해 특화단지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일에서 90일 이내로 처리되고 도로와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도 지원됩니다. 인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인천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겁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총괄 추진위원장을 맡았고 인천 반도체 포럼과 인하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 등 전문가들 40명이 활동합니다. 인천은 최적 융합이 가능한 유일한 도시이며 이거를 통해서 초격차 K칩을 갖다가 기반을 형성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인천 반도체 산업은 급성장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인천 수출액은 460억 달러, 이 중 반도체가 120억 달러로 27%를 담당하면서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국내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397.6억 달러, 이 가운데 인천이 116.7억 달러로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성장 잠재력이 큰 도시라는 점을 내세워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공항과 항만이 있어 지리적 강점도 큽니다. 인천은 반도체 후공정 관련 1,200개의 기업체가 있고 또 공항이나 항만과 같은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또 무엇보다도 대학이나 연구소, 산업단지가 잘 갖춰져 있는 말하자면 반도체 산업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지역이다. 이것이 바로 인천의 강점입니다. 인천시는 송도와 남동산단, 영종 지역에 차별화된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유치 경쟁이 뜨거운 상황.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절차를 고시한 뒤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에 특화단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원도심은 슬럼화되면서 빈집이 적지 않은데요. 인천 지역 빈집은 4,000호에 육박하는데 빈집의 면적을 모두 더하면 동구보다 넓습니다. 하지만 빈집 정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중구 원도심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오가는 학교 정문 옆에 부서진 폐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쓰레기 봉지가 나뒹굽니다. 빈집이 많다 보니 치안 문제는 물론 악취와 벌레 등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또 빈집, 이게 또 빈집. 다 빈집이야. 이 밑에 집도 여기 밑에도 빈집 있고 많아요. 다 빈집이야. 여름에는 그냥 막 모기 디릭디릭하고 막 그냥 벌레 막 디릭디릭하고 그냥 막 너무 안 좋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통계청과 국토부, 광역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인천의 빈집은 3,945호, 빈집의 연면적은 8.47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는 동구 전체 면적보다도 넓습니다. 기초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미추홀구가 857호로 가장 많고 중구 696호, 부평구 652호, 동구 554호, 서구 411호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 가운데 조례에서 빈집을 정의하는 곳은 미추홀, 계양, 서구, 3곳뿐입니다. 빈집은 많은데 정작 이를 정비하는 예산은 부족합니다.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예산을 더한 올해 빈집 정비 예산은 9억 720만 원. 서울, 광주가 2배, 부산이 6배, 충남과 비교하면 27배나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인천시는 한 번도 국비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한 인천시. 내년에 세운 빈집 정비 예산은 9억 7,500만 원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요즘 이 제3연륙교 명칭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 하늘대교로 해야 한다, 또 섬 지명을 써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를 잇는 교량입니다. 중구 중산동부터 서구 청라동까지 4.68km, 왕복 6차로로 건설합니다. 특히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 데크길, 야간 경관 등을 설치해 관광형 교량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준공 시기는 오는 2025년. 그런데 최근 제3연육교 명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3연육교 명칭이 처음 언급된 건 지난 14일. 서구의회에서 제3연육교를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문정 의원은 자유 발언을 통해 청라는 인천을 대표하는 대도시로 성장했고 관광객 유치는 물론 세계적인 도시 이미지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연육교는 영종에서 청라를 잇는 다리이기 때문에 청라의 이름이 반영된 청라대교로 명명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브랜딩된 청라 이미지는 관광객 유치는 물론 세계적인 도시 이미지와도 부합됩니다. 영종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육교는 육지를 위한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섬 지명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제3연육교는 글로벌 관광 명소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3연육교는 이제 국제적인 국제도시 또 관광도시 걸맞게 세계적인 글로벌한 네임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영종이냐 청라냐 이렇게 지역적인 거 너무 고집하지 않고 글로벌한 네임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 끌어모을 수 있고 우리 영종 국제도시가 더 유명해지도록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종 지역에선 하늘대교로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 제3연육교 명칭을 두고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육교 준공 시기에 맞춰 중구와 서구 의견을 들은 뒤 인천시 지명위원회를 통해 명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해 5월 수도권에선 가장 먼저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행 1년을 맞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국가경찰과의 이원화와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인천이 수도권에서 가장 먼저 자치경찰위원회를 가동한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으로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의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 가장 주력한 건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입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8.1%, 아동학대 신고는 14.1% 감소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등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일원화가 계속 된다 지금같이 뭐 권력 분산 원래 그 권력 분산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실패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치안과 지방행정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민이 지금 상태로 가면 여전히 체감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분권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직분권과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없이는 그 자치경찰제의 그 조기정착, 안정화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인천시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애라도 보면은 인천 지역사회에서 시범 사업을 만들고 시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주민자치 차원에서 우리의 치안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여론이 가능할 것 같고. 인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는 인천 언론인 클럽과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1월 1일 오후 8시 SK 브로드밴드 인천 방송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다른 바이러스 질환들까지 증가하면서 동시 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백신 추가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18세 이상 모든 성인이 대상이며 이달 27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10,000명 아래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더니 연속 이틀 4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바이러스 질환들까지 증가하고 있어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주부터 꾸준히 감소세에 있던 코로나19 유행이 지금은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인플루엔자,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 등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들이 증가하면서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기초 접종을 마친 18세 이상 모든 성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입소자 등은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접종 간격은 마지막으로 접종한 날 또는 확진된 날 기준으로 4개월 이후입니다. 즉 올해 7월 전에 마지막으로 백신을 접종했거나 확진된 모든 사람이 접종 대상에 해당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백신은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수단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의뢰하여 시행된 최근 전 세계 대상 연구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2021년까지 세계적으로 1,440만 명에서 1,980만 명 수준으로 백신을 통해서 사망을 예방하였다고 추정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되며 식약처 승인을 받은 3종의 이가 백신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올해 배춧값 폭등으로 김장하기 망설여진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급 불안을 보이는 재료 공급을 늘리고 할인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배추 가격은 10,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가격이 조금씩 내리기는 했지만 마늘, 대파 등 주요 김장 재료 대부분 오르면서 시민들의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정부가 김장 물가를 잡기 위해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수급 불안을 보이는 품목을 중심으로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다행히 배추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예상돼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천일염과 마늘, 대파, 양파, 생강 등은 지난해보다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장철이 시작되는 11월부터 정부 비축량 10,0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마늘은 소비자에게 30% 할인 판매를 조건으로 비축 물량 5,000톤을 깐마늘로 가공하여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겠습니다. 고추는 건고추 비축 물량 1,400톤을 매주 500톤 내외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양파는 비축 물량 3,600톤을 매주 240에서 500톤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하겠습니다. 소비자 체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김장 재료에 대한 할인 지원도 강화합니다. 대형 중소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820여 곳에서 농산물 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김장 채소류를 20% 할인 판매하고 전통시장은 30%까지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할인 한도도 최대 3만 원까지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또 김장철 기간에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매 한도는 종류별로 최대 30만 원을 증액해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도 5%에서 1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다음 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회용품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됩니다. 환경부가 코로나19 등으로 급격히 증가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편의점에선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사용하게 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회용 봉투 사용이 중단되는 대신 소비자들은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선 편의점 일회용 봉투 사용 전면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함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들이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준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친환경 봉투 사용하고 있던 것도 이제 발주 조절이라든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발주량도 줄이고. 식당과 카페에선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나무로 만든 이쑤시개와 젓가락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단 포장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야구장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사용되던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환경부는 11월부터 진행되는 이번 제도에 대해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은 당연히 말씀드릴 텐데 아직까지 언제까지 하겠다 이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검토 중이에요.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시민들의 생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비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여러 교원, 교육단체 등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교육 예산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막겠다는 조치인데요. 공동대책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서명운동을 선포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교육교부금 가운데 3조 7천억 규모를 고등교육으로 개편하자 유치, 초중등 교육 예산인 교부금 개편으로 교육 예산이 축소돼 철회를 촉구한 겁니다. 때문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범국민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 활동과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을 쪼개어 나누는 근시안적인 대처가 아닌 백년지 대계를 바라보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축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교원 확충이 시급하다며 안정적인 교육비 확보 방안을 강조하며 공동 대책의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여전히 과대 과밀학급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등등 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위해서도 갈 길이 멀고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자.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는 무상 보육과 무상 유아교육에 기초한 보육 유아교육의 완전 국가 책임 체제를 향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아가자. 공동대책위원회에는 10개 학부모와 시민단체, 교원단체 제안 후 122곳의 단체도 참여합니다. 보수교육단체 역시 학생들의 교육 예산을 축소하는 건 교육 환경 해소에 저해된다는 데 동의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축소된 당연히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반대할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기재부 등과 관련 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설명회 등 교육교부금 개편안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인천 지역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수능 원서비와 대학 입학 전형료, 자격증 응시 수수료 등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인천에 주소지를 둔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혜택을 받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수험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수능 원서비 지원 사업. 하지만 시의회에서 지원 근거가 없는 데다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과의 형평성을 들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해당 조례안이 지난주 끝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과 범위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뿐만 아니라 인천에 주소지를 둔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수능을 보지 않는 직업계고 학생도 지원됩니다. 수능 응시 수수료 외에 대학 입학 전형료, 취업을 위한 국가기술,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 수수료 중 한 개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인천에 거주지를 두었지만 타시도에서 다니는 학생들을 대략 2만 5천 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고요. 총 지원은 1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인문계고 학생들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차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지원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에 거주지를 두고 있지만 타시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 방송통신부 등 일부 학교들은 시교육청 수능관리본부로 지원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는 11월 7일 공포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의 아파트 매매값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아파트 분양 시장은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 기준 인천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6개월 넘게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0.41%가 하락했으며 서구와 연수구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서구의 가정동과 신현동 위주로 가격이 떨어졌으며 연수구의 송도 신도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남동구의 구월동과 간석동, 논현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한 데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인천이 전국에서 집값 상승이 가장 가파른 지역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현재는 집주인들이 아파트를 매수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처분하는 단기 매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가격 상승을 보고 몰렸던 투기 수요가 빠져나간 뒤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분양 시장은 당분간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도심 속 빌딩의 유리창이나 도로가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야생 조류의 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화군에는 300여 종의 야생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새들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새 사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사체도 보입니다. 모두 도심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목숨을 잃은 새들입니다. 인근 유리벽엔 새가 부딪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음벽이나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폐사하는 야생 조류의 새가 매년 약 800만 마리에 달합니다.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비롯해 300여 종의 야생 조류가 서식하는 강화군. 강화갯벌은 동아시아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이기도 합니다. 강화군의회 박흥렬 의원은 새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공공시설물 등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강화군에서 발생한 야생 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저어새라고 하는 천연기물뿐만 아니라 세계 희귀종으로 보호되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철새들이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 건물에 부딪히거나 창문에 부딪히거나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교육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뭐
개인 건물에도 좀 건물주가 이런 의식을 갖고 이렇게 좀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환경부가 배포한 지침서를 보면 조류는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간격에 맞춰 투명 유리창에 점을 찍으면 야생 조류의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인천시의회가 야생 조류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인천 기초자치구 가운데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 건 강화군 의회가 처음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요즘 남동구 의회에선 남동구의 내년도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자리 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업무 보고에선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남동구 푸를 나이 잡콘 사업. 지역 청년 예술인을 선발해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첫 해엔 40명이던 지원 규모가 지난해부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17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 남동구 의회에서 진행된 일자리 정책과 업무 보고에선 사업이 장기간 유지되온 만큼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남동구의 가장 특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유지가 5년 동안 잘 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유지를 잘 하고 사실 좀 확대할 수 있다면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예술 분야를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청년들에게 이제 공연 및 예술 활동의 일자리 마련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음악하는 친구들 말고 댄스하는 친구들이나 혹시 마술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같이 더불어서 한 팀이 된다면 그 다른 다양한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거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장기간 방치돼 있던 남동타워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청년 미디어 타워. 청년들의 미디어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기획력이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청년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기획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청년들을 위한 무언가가 없다라고 자꾸 느껴지는 부분들이 청년 기준에서 생각을 못하고 남동구는 시설 활용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보겠다며 내년에 출범하는 남동문화재단으로의 업무 이관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미디어 타워 관련해서 걱정이 의원님도 많으시고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은 만들어 놨는데 그만큼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이런 그 청년 미디어 타워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는 문화재단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오는 27일까지 남동구 각 부서로부터 내년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후 11월부터는 올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자원순환 프로젝트 일환으로 장난감 블록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폐블록 0.6톤을 수거했는데요. 안 쓰는 장난감 블록들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동구의 한 이음 가게. 주민이 집에서 쓰지 않는 장난감 블록을 가져옵니다. 블록을 자원순환 가게로 가져오면 무게만큼 인천이음 포인트를 받습니다. 쓰는 장난감도 있고 쓸만한 장난감도 있는데 쓸만한 장난감은 이렇게 물려주기도 하고 또 당근에 팔기도 하는데 사용 못하는 장난감은 버리게 되는데 이런 캠페인이 있어서 보내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여쭤보면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버려야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캠페인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자원순환 프로젝트인 수거했어 내 블럭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5개월 동안 수거한 블록은 0.6톤. 이 블록들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해 인천 앳대광장에 설치됐습니다. 브릭 아티스트 작가와 시민들이 협업해 미술작품을 만든 겁니다. 장난감 블록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 분해가 되지 않는 소재입니다. 이러한 블록을 수거해 함께 작품을 만들면서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재미있게 확산하고자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교감은 인천을 은유하는 파도이 인사하는 여인상,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달려오는 아이를 형상화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만지고 앉을 수 있는 작품으로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버려질 뻔한 보리기라고 하지만은 각자 가정에서 아이들이, 조그만 어린이들이 갖고 놀던 거잖아요. 그 안에는 저도 브릭들을 모아서 수거된 브릭들을 보면서 이제 만들어 보니까 어떤 아이들의 추억과 어떤 상상력, 그런 것들이 그대로 묻어 있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의미 깊게 저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 패블럭. 미술 작품 교감은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인천의뜰 광장에 전시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한마당이 열렸는데요.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무대에선 어르신 합창단의 공연이 한창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틈틈이 연습한 실력을 발휘합니다. 광장에 마련된 부스에선 기업들이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직 상담이 진행됩니다. 줄이 이어질 만큼 열기가 뜨겁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노인들한테 주시고 이렇게 또 모임을 갖게 하니까 참 좋네요. 한켠에선 음료와 쿠키, 수제 간식, 커피, 천연 비누, 수공예 제품, 반찬류가 판매됩니다. 모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인천 노인 일자리 생산품입니다. 힘들 법도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즐겁다고 말합니다.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거 너무 보람되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늘 기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하여튼 순간순간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인천의 뜰 광장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한마당.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으신 어르신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이후에 사회적 참여와 일자리 그리고 취업은 노인 복지의 중요한 화두이자 해결해야 할 소명이 되었습니다. 행사에선 노인 일자리 유공자와 우수기업의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이 밖에 떡 만들기, 캘리그라피 체험 행사와 함께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도 열렸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